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NFT, 그리고 게임이 만나면 이라는 주제로 이번 NDC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D3랩의 박보성, 박상현입니다. 저희 제목만 보시면 인공지능, NFT 요즘 핫한 키워드들 다 가지고 온 게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D3랩이라는 연구단체에서 꽤 오랫동안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쪽의 트렌드를 쭉 봐왔는데요. 최근에는 이 두 기술의 결합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게임 업계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 기술에 대해서 좀 딥다이브해서 저희가 실제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NDC라는 굉장히 큰 컨퍼런스에서 저희 연구 개발 결과를 공유를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NFT와 인공지능이 만났을 때 INFT라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INFT가 게임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각각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이 두 기술이 결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기술적 챌린지와 저희가 실제로 개발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둘 다 너무 어려운 기술인데 쟤네가 누군데 NDC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D3랩 연구단체가 어떤 걸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D3랩은 탈중앙화를 준수하며 탈중앙화 기술을 연구하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이런 탈중앙화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거버넌스와 그 보팅 시스템을 개선한 탈중앙화시킨 PQV라는 프로젝트와 이번 NDC 발표에서 소개를 드릴 MBTI NFT, 인공지능을 탈중앙화시킨 프로젝트, 나아가서 탈중앙화 신원 증명을 더더욱 탈중앙화시킨 시튼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탈중앙화 계속 탈중앙화를 외치는데 도대체 탈중앙화 기술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웹 1.0에서는 중앙화된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데이터와 정보와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웹 2.0으로 넘어오면서 중앙화된 기업뿐만 아니라 유저,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냈는데 이때도 여전히 유저와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는 중앙화된 기업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계를 극복하고 이 모든 컨텐츠들이 오로지 크리에이터들과 유저한테 소유가 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방향성이 웹 3.0이고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모든 기술 인프라들 그리고 기술적 환경을 저희는 탈중앙화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D3랩은 이런 탈중앙화 가치를 추구를 하면서 또한 어떤 탈중앙화 철학 자체를 준수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용하는 기술의 중앙화 요소가 없어야 되면 물론이고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에 참여자 간 차등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탈중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운영하는 주체 자체가 어디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네, 사실 지금까지 저희 조직 소개를 들으시면 완전한 기술적 탈중앙화, 사실 너무 먼 미래의 얘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 웹3에 그렇게 유저들도 많은 게 아니고 성공적인 디앱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는 서비스 많이 나와서 유저부터 모으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바이긴 한데 저희는 전체적인 IT 업계가 결국에는 웹3라는 방향성으로 갈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웹3 시대가 왔을 때 누군가는 미리 기술적 인프라, 환경을 마련을 해두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저희 D3랩이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탈중앙화 기술들이 결국에는 웹3의 가속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자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 그리고 메타버스 쪽에 있어서의 에반젤리스트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블록체인 리서처 박보성입니다. 한 2018년도부터 쭉 블록체인 쪽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양 분야에서 산업과 학술을 모두 연구하고 있는 개발자 박상현이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가상머신 및 최적화 연구실에서 동종의 기술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NFT가 인공지능을 만났을 때 어떤 다양한 사례들이 펼쳐질 수 있는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NFT 형태의 진화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까지도 NFT 형태는 이미지 파일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능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최근에는 비디오, 3D 파일로까지 이 형태가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NFT 캐릭터에 인격을 입히는 것도 NFT화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 인격을 입히는 거를 NFT화하는 형태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NFT 기능의 진화도 한번 공유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017년 NFT라는 존재를 전 세계 유저들한테 다 알려준 굉장히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있죠. 바로 크립토키티입니다. 이때만 해도 NFT는 나만 아는 나만의 수집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크립토 커뮤니티가 트위터 그리고 디스코드와 같은 채널로 확장이 되면서 사람들이 NFT를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프로필 사진으로 자신의 NFT를 등록을 하고 메타버스에서 정체성을 표현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탄탄한 커뮤니티 기반의 NFT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한 입장권, 그리고 이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 NFT 기반의 멤버십이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탈중화된 IP로까지 기능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캐릭터 NFT를 내가 온전히 소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상업적 권리까지 가질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까지 이 NFT 형태와 기능이 진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캐릭터 NFT의 AI로 학습을 시켜서 얘한테 지능을 입히고 얘를 자동으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수익화를 시켜보면 어떨까와 같은 상상을 하게 되죠. 내 크립토키티가 AI로 학습이 돼서 트위치에서 랩 배틀을 하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얘가 돈을 벌면 어떨까? 혹은 내 INFT 캐릭터가 나의 취향에 맞는 NFT 미술품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와 같은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준 첫 프로젝트가 바로 엘리시아 AI라는 스타트업에서 진행한 INFT 프로젝트입니다. 이 INFT 프로젝트에서는 유저가 NFT를 재미있게 학습시키면서 대화가 가능한 디지털 휴먼을 생성을 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토큰을 벌어갈 수 있게 만든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온체인상에서는 이미지 NFT와 이 인격을 입힐 수 있는 NFT를 서로 결합을 해서 INFT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오프체인에서는 이 NFT의 인격을 입히는 AI 학습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상현님, 근데 이렇게 오프체인에서 AI 학습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탈중앙화 관점에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오프체인, 말 그대로 블록체인 밖에서 어떤 학습과 추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블록체인의 결과가 들어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검증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탈중앙화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 관점에서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 챌린지는 추후에 기술적인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방금 언급드린 베이시, 크립토펑크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린 시절부터 마주했던 동화 속, 디즈니 속 인물 또한 NFT 캐릭터로 등장을 해서 AI로 학습이 되어서 저희와 대화 가능한 형태로 진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셜록의 팬들이 생각하는 셜록의 모습으로 NFT 캐릭터를 학습을 하고 이 학습된 캐릭터랑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다면 어떨까와 같은 재미있는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INFT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NFT 기반 유저 팬덤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NFT를 실제로 구입한 유저들만 이 NFT를 학습시키고 인격을 부여시키는 과정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든 NFT를 학습시키고 인격을 부여하는 과정은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NFT랑 유저가 대화 배틀, 토론 배틀을 떠서 내가 이기게 되면 토큰을 얻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 방식으로 학습이 모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커뮤니티의 모든 운영과 의사결정은 DAO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유니큐라는 디지털 휴먼 스타트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I am Sophie라는 NFT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소피라는 디지털 휴먼 NFT를 판매를 하게 되고요. 이 NFT를 구매한 유저는 메타버스 공간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NFT 디지털 휴먼과 소유자는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이 대화를 기반으로 NFT 캐릭터는 내 소유자가 이런 취향을 갖고 있구나를 AI로 학습을 하고 이 취향 기반으로 맞춤형 미술품 NFT를 제작을 해주게 됩니다. 이 미술품 NFT 또한 이 NFT의 기존 소유자가 소유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AI와 NFT가 합쳐진 INFT가 어떤 식의 사례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INFT와 게임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게임 같은 경우는 INFT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재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INFT는 미래의 게임 세상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게임이 INFT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게이미피케이션, 게임 관점에서 NFT에 인격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재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게임이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모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NFT 캐릭터가 존재를 하면요. 인격을 불어넣는 활동을 게이머가 하게 되고 이 모든 활동에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NFT 캐릭터가 탈중앙화된 소유권 기반으로 유저한테 소유가 된다라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인격을 불어넣는 모든 활동이 경제적 수익으로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X2Earn이라는 재미있는 포인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 먼저 탈중앙화 NFT 캐릭터 소유권과 게임의 연관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게임 역사상 육성 게임이라는 거는 오랜 기간 게이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영역인 것 같아요. 심즈 게임 또한 내가 캐릭터를 재우고 먹이고 기르면서 내 취향대로 이 캐릭터를 발전시켜 나가는 육성의 재미가 있었던 게임이었죠. 하지만 기존 육성 게임은 이 게임 캐릭터가 온전히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아무리 잘 길러도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중앙화 소유권 기반으로 INFT 육성 게임을 만들 경우에 이 NFT 캐릭터가 처음부터 유저의 소유이기 때문에 얘를 잘 길렀을 때 내가 조금 더 다양한 수익화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진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돈이 된다라는 점에서 더 큰 재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념은 X2Earn입니다. X는 거의 모든 활동, 액티비티가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X2Earn은 토큰,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으로 유저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재미있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X2Earn에 해당하는 개념 중에 작년에 이 게임 업계를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치게 만들었던 개념이 있죠. 바로 P2E 개념입니다. 네, 저희는 P2E뿐만 아니라 INFT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 Train to Earn, 대화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토큰 보상을 받는 형태까지 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잘 길러낸 NFT 캐릭터를 다른 유저한테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 창출을 하는, 수수료를 받는 Lend to Earn이라는 개념도 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게임이 INFT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를 봤으면 지금은 INFT가 게임 생태계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INFT가 장기적으로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하나의 주체적인 캐릭터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 그림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릴 미켈라는 여러분들이 기사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휴먼, 디지털 셀러브리티가 INFT화 될 수 있으면 페르소나가 있는 디지털 셀러브리티와 메타버스 공간에서 팬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게임 업계에서도 디지털 휴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외 출신 디지털 셀럽이 아니라 수아와 로지 같은 국내 출신 디지털 셀럽도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계관, IP가 있는 디지털 휴먼들이 인격이 입혀지고 얘네가 다양한 활동들을 자산화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와 같은 상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NFT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 캐릭터가 생산해내는 다양한 컨텐츠들도 미래의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게 작용할 것 같아요. 상현님, 혹시 이 AI가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는 어느 수준까지 지금 가능한 상황일까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요즘 인공지능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작곡, 소설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코딩까지도 사람 수준으로 충분히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거를 AI가 만들어낼 수 있다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NFT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컨텐츠 생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INFT가 이런 직업을 가진 하나의 주체로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이 발표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개발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개발자로 돈을 벌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내 INFT가 개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까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INFT와 게임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번 파트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그리고 미래의 게임 세상에서 이 지능형 NFT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능형 NFT는 미래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인간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공유드린 것처럼 NFT가 직업을 갖고 인간을 대신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주체적인 캐릭터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캐릭터도 돈을 벌고 그리고 현실 공간에서 이 캐릭터의 주인도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구조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일을 하는 시간에는 주인들이, NFT 소유자들이 자기들끼리 일을 하고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면 이 시간 동안 INFT들은 본인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본인들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캐릭터 NFT는 미래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AI는 미래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인공지능은 이런 모든 지능들을 뒷받침해주는 기술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사람처럼 행동하는 지능이 만들어지기 위해 많은 기술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거고, 탈중앙화 지능이 만들어지면 INFT가 다양한 활동들을 이 기반으로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INFT가 참여하는 DAO 이런 것까지 꿈꿔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자체가 AI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메타버스에서 생성되는 이런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AI 빅모델들을 학습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꿈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파트에서는 AI와 NFT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INFT, 그리고 INFT와 게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발표를 드려봤습니다. 이번 파트부터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라는 이 두 기술을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기술적 챌린지와 이걸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결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파트 2에서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인공지능을 탈중앙화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탈중앙화라고 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다 이용을 하죠. 인공신경망을 블록체인에서 구동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은 이런 이미지를 보면, 그림을 보면 바로 버섯이구나, 혹은 뭐 마리오라는 게임에서 등장하는 아이템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인공신경망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요소들을 거쳐야 됩니다. 이 16 곱하기 16의 컬러 이미지라는 어떤 특정 픽셀의 집합을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연산들을 거쳐서 인접관계를 파악하게 돼요. 뭐 컨볼루션 연산이라든지 플링 연산이라든지 다양한 연산들을 거쳐서 이 픽셀과 내 옆에 있는 픽셀 간의 인접관계들을 알아낸 다음에 그렇게 알아낸 인접관계들을 또 묶어서 서로 간의 또 인접성을 파악을 하고 또 파악하고 또 파악하고 여러 층을 거쳐서 굉장히 복잡한 연산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어떤 인접관계를 파악하게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뭐 자동차, 나무, 버섯 이 중에서 버섯일 확률이 제일 높구나 이런 확률적인 결과들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버섯 이미지를 우리는 이미 사람은 버섯이라는 이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복잡한 연산을 거쳐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혹시 이 16 곱하기 16, 그 다음에 컬러 이미지, 16 곱하기 16 곱하기 3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인접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산 단 하나만 거쳤을 때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으신가요? 한 번만 거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들 것 같진 않은데 한 $5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연산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다 모든 연산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생각보다 적진 않은데 이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소량의 층, 하나의 층을 통과하는데 5달러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5달러가 아니라 8만 원 이상, 71달러 이상을 현재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연산이 한 층을 거치는데 저만큼의 돈이 드니까 굉장히 많은 오늘날의 큰 규모의 신경망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한 블록당 연산력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가 돈이 많아서 그냥 수천만 원 내면서 인공지능을 블록체인 위에서 수행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 한 블록에 담을 수 있는 연산력 제한에 봉착을 하여서 수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블록체인에서 인공지능 구동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법령 연산 플랫폼을 표명하는 이더리움과 같은 현재의 블록체인에선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애초에 인공지능 전용 플랫폼이라면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 카카오 브레인과 같이 협력을 하여 브레인 체인이라는 블록체인 기반 검증 가능한 인공지능 추론 플랫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브레인 체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게 블록체인에서 수행하면 너무 비싸니까 그냥 블록체인 밖에서 연산한 다음에 결과를 인공지능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네. 근데 이걸 보고 궁금증이 드는 게 저렇게 연산을 블록체인 밖에서 하다 보면 아까 알리시아 AI NFT 만드는 케이스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록체인 밖에서 연산하고 그 결과를 블록체인 안으로만 들고 들어온다면 이게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탈중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브레인 체인에서는 모든 노드들이 동일한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검증하는 노드들이 동일한 연산을 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어서 이 등록된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느냐를 자발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블록체인에 등록됐다 할지라도 검증 자체가 가능한 것이죠. 블록체인에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은 또한 스스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은 신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무신뢰로부터의 신뢰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속도 맞추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이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혹시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을지 예상이 가시나요? 인공지능이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 보니까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00억 개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이 1000억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큰 수치죠. 결국 인공지능에서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가 1000억 개다라는 얘기와도 같은데 실제로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1000억 개가 훨씬 넘는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라는 게 결국 학습을 시켜야 되는 데이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업데이트해야 되는 어떤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업데이트해야 되는 데이터 자체가 1750억 개 그렇게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공지능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얘를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자체도 굉장히 비싸고요. 만약에 내가 최소 사양을 맞춘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인공지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십 초에서 심지어는 수분까지 기다려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인공지능 요청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걸 트랜잭션 형태로, 즉 요청 형태로 블록체인에 만들게 되면 하나의 요청을 처리하는 데만 있어도 수십 초에서 수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런 트랜잭션들이 쌓이면은 내가 한 블록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 이 블록을 단위로 상태가 진전이 되는 블록체인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요청 처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한 블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분에서 수십 분을 기다려야 되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느린 인공지능과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의 속도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브레인 체인에서는 추론 Q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이 추론 Q를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분리하는 방법을 고안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트랜잭션에서 인공지능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에 응답을 받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럼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다음 트랜잭션으로 넘어가자라는 아이디어이고요. 그렇게 다음 트랜잭션으로 넘어가고 추론 요청은 이미 인공신경망에서 구동이 되고 있고 응답이 나오면은 그 응답 자체를 다른 트랜잭션으로 담아서
요청 트랜잭션과 응답 트랜잭션을 쪼개서 만들어내자라는 아이디어가 이런 추론 큐와 트랜잭션 분리라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건 투페이지 트랜잭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투페이지 트랜잭션을 적용하면 저희가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트랜잭션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큐를 통해서 먼저 줄 선 사람이 먼저 응답 결과를 받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요. 사실 블록체인에서는 선입 선출보다 좀 더 잘 어울리는 구조가 있습니다. 혹시 보통 블록체인에서 결과를 빨리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실 현실 상황에서 생각해봐도 뭔가 빨리 받고 싶으면 돈을 더 많이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서는 가스비를 조금 더 높게 지불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실제로 블록체인에서는 내가 수수료를 더 많이 내서 더 비싸게 내서 내 트랜잭션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식의 요청이 가능한데요. 이 추론 큐도 만약에 내가 선입 선출이 아니라 우선순위 추론 큐로 구현을 한다면 비용을 더 많이 내고 우선순위를 높여서 빨리 처리해달라는 식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수수료 메커니즘과 동일한 구조를 차용을 하여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자들의 UX를 그대로 인공지능 추론에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브레인 체인에서는 프라이어티 큐와 이런 검증 과정, 우선순위 큐와 검증 과정을 도입을 하여서 사용자들이 인공지능을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또한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브레인 체인을 이용해서 실제 서비스, NFT 서비스를 한번 만든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MBTI NFT라는 서비스는 MBTI라는 속성을 16가지로 분류를 하여 NFT화 하였고요. 특정 NFT를 내가 소유해서 이 NFT의 특성에 맞는 그런 성향에 맞는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요소를 결부시켰습니다. 결국 내가 MBTI 속성을 가진 어떤 INFT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자연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카오 브레인의 코GPT-3라는 신경망을 이용해서 한국어를 통한 자연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Q&A라든가 대화라든가 삼행시라든가 심지어 소설을 만들어 달라는 장문까지도 이 INFT에게 부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INFT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사실상 탈중앙화된 환경을 전혀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온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NFT의 속성을 가지게 되고요. 이 MBTI NFT가 만들어내는 응답 자체를 NFT화하여서 사용자들이 다른 마켓에서 거래를 한다든가 등등등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우선순위 큐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더 비싸게 돈을 내서 트랜잭션을 처리해달라는,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독립적인 토크노믹스를 구축을 하였고 CGV, 친구비라는 토큰을 만들어서 이 CGV를 더 많이 내면은 더 빠르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토크노믹스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런 INFT를 실제 라이브 서비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인공지능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맞춤형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기능성을, 탈중앙성을 잃지 않고 완벽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우선순위 큐가 있다 보니까 확장성 있는 토크노믹스의 구축이 가능합니다. X2On이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도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탈중앙화 환경에서 블록체인을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검증 가능한 인공지능을 수행할 수가 있고 이런 INFT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NFT화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INFT를 실제 게임에 자연스럽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용자들은 이런 INFT를 가지고 나만의라는 소유권을 느끼면서 애착을 가지고 또한 학습을 위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진 INFT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게임에서 확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저희 전체적인 발표를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AI와 NFT가 합쳐진, 결합된 개념인 INFT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 INFT가 게임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AI와 NFT를 결합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고민들, 그리고 저희가 마주했던 챌린지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네, 저희 전체적인 발표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탈중앙화를 해야 할까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탈중앙화라는 개념을 저희가 계속 현실화시키고자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비효율성도 생기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보다는 지금 당장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D3랩은 탈중앙화 솔루션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탈중앙화 철학 그 자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탈중앙화라는 개념 자체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D3랩이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극단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탈중앙화라고 하는 이데아를 구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데아를 구현을 해두면 사람 혹은 기업들이 현실과 타협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이데아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주체가 바로 저희 D3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발표에서 저희 D3랩이 열심히 연구한 탈중앙화 기술을 공유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네, 이 발표를 함께 들으신 많은 분들이 NFT가 게임 세상에서 살아서 돌아다니면 어떤 모습일까를 함께 고민하고 상상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D3랩에서는 인공지능을 탈중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탈중화 신원증명을 더더욱 탈중화시킨다던가 거버넌스에서 보팅 시스템을 더 탈중화시킨다던가 다양한 탈중화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